다시 태어나도 포인트리 대표로서의 삶을 선택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안 해요. 너무 힘들거든. 라틴 아메리카는 애증이다. 왜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나의 젊음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남미의 사랑에 빠진 남자, 그리고 100원을 모아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사단법인 코인트레 대표 꽃거지 한영준입니다. 코인트리는 소액 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중남미와 그리고 스리랑카의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하는 단체예요.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바로 유쾌한 기부를 조장하는 거죠.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면서 꾸준한 후원과 관심과 사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러면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한 5년 정도 무전여행을 즐겼어요. 그러면서 거지라는, 국제거지라는 별명이 붙었고, 근데 거지라는 어감이 조금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잘생기기도 했으니까 꽃거지라고 스스로 이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가성비예요. 자, 100원이라는 돈으로 저는 이 활동을 하잖아요. 이 소액이 어느 곳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수준이 조금 낮은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볼리비아에서는 한 명에게 3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죠. 또 멕시코 툴룸 같은 경우는 관광지예요. 칸쿤에서 2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카리브해거든요. 많은 멕시코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제 그곳 사람들은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거주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신분증조차 없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간다거나 학교에 등록할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선정이 지금 바뀌어서 멕시코 마을, 원주민 마을이 아닌 툴룸 시내에 병원을 세우기로 했어요. 원주민들 또한 많은 의료시설이 필요한데 병원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야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들은 그 안에 하드웨어는 있으나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인력이 없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탐방했던 소나마야, 이제 마야 마을들에는 작은 보건소 건물은 있어요. 센트로 데 살루라고 있는데 그곳에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식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간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은 형편도 없고 당연히 2차 진료를 받을 수도 없죠. 일단은 확실히 빈부격차가 큰 만큼 가난하고 또는 소외된 곳에 있는 친구들은 참 사회 진출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대학만 나오면 그래도 사회로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은 너무나 보이는 벽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확실히 교육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넘어서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작은 질병에도 너무 쉽게 정말 생명을 잃거나 또는 장애를 앓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교육과 의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직업교육이라든지 또는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이기도 해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자립사업을 시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관광지 위주니까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또는 서핑샵이라든지 또는 3륜 택시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줘서 생계를 가져가게 하기도 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 툴룸 지역은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할 수 있게 도너츠 샵이라든지 타코 가게라든지 또는 햄버거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창업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스킬들을 해주고 운영과 그 다음에 추후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교육하고 있어요. 교육의 부재가 있는 곳에는 미혼모라든지 10대 임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은 바로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나 또는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내 아이, 우리 우주가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그렇든 그 아이들도 소중하고 그 아이들도 충분한 뭔가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센터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놀고 싶어요. 파도에 따라 서핑을 하고 싶고요. 어부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네, 다이빙도 하고 싶고요. 중남미에서 살고 싶은 게 네, 저희 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느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미묘한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확실히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중남미에 살면서는 이점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즐거운 사람들이고, 또 늘 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경계를 많이 하지 않고 한국인들을 너무나 좋게 여기는 거,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런 큰 혜택을 받고 살고 있죠. 비영리를 운영하다 보면요, 비영리는 참 안타깝게도 누군가의 헌신,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어쩌면은 윈윈할 수 있는데 왜 누군가가 희생하며 헌신해야 되지?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득해야 되냐면 희망이 가득해야 돼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또 물질을 전하는 사람들이 물질이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없는 것에서 주려고 하면 마음이 슬퍼져요. 하지만 나에게 넘치는 것을 주려고 하면은 너무나 행복하게 활동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지역 주민과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지역 주민들이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더라고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길 바라더라고요. 그들의 바람을 이뤄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제가 뭐 전 세계의 모든 가난을, 기아를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3의 한영준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